2억대의 투자금으로 따박따박 월세 받는 서울 다가구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 나오기 쉽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세연쌤. 이렇게 추운 날 오늘은 혹시 어디로 임장 오셨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은 듣고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진짜 춥거든요. 자, 오늘은요, 이 세연쌤 서울 다가구 물건의 임장을 왔습니다. 여러분들 다가구 하면 서울 어디가 생각나시나요? 다가구의 성지 관악구죠. 오늘 관악구에 나왔는데요. 또 수익률도 굉장히 좋고 건물 컨디션 상태도 굉장히 좋고 입지도 좋고 물론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 우리 따박따박 월세 받을 수 있는 다가구 물건, 우리 사랑하는 소익님들과 함께 공부하고자 왔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 다가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금 소액으로 투자금이 조금 들어가는 물건으로서 여러분들 이런 물건 좀 만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또 여러 가지 또 조심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늘 서울 다가구 물건을 이 현장에서 우리 사랑하는 소익님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물건 정보부터 드릴게요. 해당 물건은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60-43번지에 위치한 다가구입니다. 토지 면적은 39.93평으로 한 40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102.983평으로 103평 정도 됩니다. 감정 가격이요, 18억 2,984만 2,440원이고요. 3번 유찰이 되어서요, 최저 가격은 감정가 대비 64%로 11억 7,109만 9천원입니다. 이 물건의 권리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10월 23일 강구 수협에서 근저당 설정이 되었는데요. 2020년 10월 23일 이전에 전입된 임차인은 없으므로 모든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 분석에는 아무 문제가 없네요. 서울 다가구 하면 감정 가격이 20억이 훨씬 넘죠. 그렇죠? 25억 정도 형성이 되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도 20억 이하이고요. 거기에다가 최저 가격이 굉장히 착하죠. 11억 7,109만 9천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미납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한 번 유찰된 상태에서 낙찰이 된 물건이었는데요. 낙찰자가 17억 110만 원으로 낙찰이 된 물건이었는데 미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세연쌤이 또 미납된 사건이기 때문에 뭔가 물건에 문제가 있나? 현장에 또 와봤을 때 또 다른 새로운 정보들이 있나 궁금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세연쌤, 그럼 미납된 물건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미납된 사건들이 물건에 문제가 있거나 권리 분석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보다는요, 낙찰자의 자금 사정이라든지 대출 문제, 그리고 또는 시세보다 좀 높이 낙찰을 받아서 이거를 낙찰받고 나서 알게 된 거죠. 이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하고 현장에 이렇게 시세조사와 임장을 통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초보자분들은 조금 이런 물건들을 피할 수 있지만 우리같이 이렇게 경매를 꼼꼼하게 공부하고 정확하게 공부하는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좋은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장에서 한번 이 물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건물 외관부터 한번 볼까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용 승인일이 2020년도 10월 20일이라서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건물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요. 우편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편함에 여기는 우편물이 좀 많이 쌓여 있네요. 이런 데 좀 쌓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좀 관리 상태가 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런 건 이제 낙찰 받아서 우리가 관리 업체를 통해서 또는 낙찰자분이 직접 관리를 좀 꼼꼼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 볼게요. 해당 물건은요, 총 19개의 호수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1층이에요. 1층인데 204호로 되어 있네요. 1층이지만 이제 호수가 이렇게 2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사무소로 되어 있어요. 용도가. 그래서 조금 요거는 이제 위반 사항이긴 한데 저희는 이거를 또 단기 임대료에서 전입하지 않고 단기 임대로 돌려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호 같은 경우에는 우편물, 와, 안내판이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와. 여기는 보일러실입니다. 네, 보일러실. 보일러 4대. 자, 있네요. 위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복도에 타일로 해서 관악구는 원래 이 복도 벽이 타일로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냥 페인트 칠 해놓거든요. 건물 굉장히 잘 지어놨는데요. 계단이 조금 가파르네요. 이런 샤시 같은 것도 굉장히 튼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와. 자, 여기는 이제 2층이죠. 2층인데 아까처럼 호수는 이제 304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임차인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여기도 보일러실. 네.
보일러 4대 잘 돌아가고 있고 3층이죠. 3층도 내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일러실. 네. 자, 마지막 4층입니다. 4층에는 내각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층은 이쪽이 이제 보일러실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기가 이제 가구수로 되어 있고 이쪽이 이제 보일러실이 되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5층은 제가 이제 평면도를 보니까 복층이 하나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층형 원룸이 하나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임대료를 더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이제 옥상인데요. 옥상인데 문이 안 열립니다. 안타깝네요. 문이 안 열려요. 자, 건물은 굉장히 잘 지어놨어요. 제가 보니까 누수나 이런 흔적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뭐 쿰쿰한 냄새도 나지 않고, 이런 자재 같은 것도 좋은 걸로 잘 해놨습니다. 이 건물 지하가 있거든요. 지하도 한번 내려가 볼게요. 지하 계단이 역시나 가파릅니다. 엘리베이터는 없어요. 여기도 하나, 둘, 셋. 지하는 3개 호수로 되어 있어요. 이 문 한번 열어볼까요? 와, 밖으로 통하는 문인데요. 자, 이렇게 밖에서 주차장 쪽에서 지하를 바로 들어갈 수가 있도록 되어 있네요. 와, 자,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조금 전에 저 문으로 나왔거든요. 지하를 통과하는 저 문으로 나왔는데요. 이 건물 이제 측면이죠.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이 길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갔어요. 저기가 입구잖아요. 저기가 입구, 그쵸? 그리고 이 밑으로 오니까 여기가 지하. 와, 근데 지하인데 여기서 보면 1층인 거죠. 괜찮은데요, 그쵸? 여기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놔서 너무 좋은데요. 여기는 전기 계량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볼까요? 임차인들이 아직까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요. 여기가 이제 403호, 여기는 201호, 201호, 403호는 지금 단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계량기가 잘 돌아가고 있네요. 여기 CCTV도 잘 작동을 하고 있고요. 분리수거함이 있는데 자, 쓰레기가 이렇게 많아요. 아까 입구에서도 관리가 조금 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관리 업체에서 뭐 관리를 한다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사생활 보호 창도 아주 잘 해놨죠. 굉장히 신경 써서 지은 건물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채광도 굉장히 좋았어요. 들어갔을 때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두침침하고 조금 눅눅하고 이런 분위기가 날 수 있는데 이 건물 내부를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좀 쾌적했어요. 쾌적하고 막 오래된 냄새라거나 그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너무 괜찮은데요? 그러면 이 물건 조금 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해당 물건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다가구 물건이고요. 토지 면적이 39.93평, 건물 면적은 102.983평입니다. 감정가가 18억 2,984만 2,440원이고요. 3회차까지 유찰이 되어서 최저 가격은 감정가 대비 64%로 11억 7,109만 9천 원으로 지금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한번 미납된 사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물건은 이제 재매각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입찰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10%가 아니고요. 20% 준비해 가시는 거 이거 조심하세요. 자, 해당 물건은요. 19개 호수로 되어 있고요. 지하 3개 호실, 그리고 1층이 4개 호실인데 1층은 용도가 사무소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안에는 아마 주거로 이용을 할 겁니다. 이 부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2층 4가구, 3층 4가구, 4층 4가구. 근데 이제 4층에는 제가 복층형 원룸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더 다른 호실에 비해서 임대료를 좀 높이 받으실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관악구 쪽에는요,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거 아시죠? 원체 수요가 많지만 거기에다가 또 이제 사회 초년생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 맞추기에는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물건은 신축급이잖아요. 4년 차밖에 되지 않았어요. 건물 너무 깨끗하고 좋죠. 아까도 보셨겠지만, 그런데 이제 단점되는 부분은 엘리베이터가 없다라는 거. 그래도 토지 면적이 40평도 채 되지 않죠. 엘리베이터까지 넣게 되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이 물건에 조금 단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장점이 굉장히 많지만 단점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단점되는 부분은 방이 굉장히 면적이 작아요. 한 3평대에서 4평대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작은 원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시세 조사하실 때 방이 큰 것과 작은 것에 대한 임대료
임대료 또한 좀 다르게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다가구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오래되지 않았고요. 굉장히 깨끗하다라는 거. 그리고 2호선 신림역하고 또 600m 거리에 있다라는 거. 도보로는 10분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 제가 걸어봤을 때는. 그래도 위치가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을버스도 다니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이용한다면 조금 더 빠르게 역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또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임대료는 500에 40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제가 수익률 분석은 영상 뒤쪽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아까 1층에 사무소가 있었는데 그거는 위반이잖아요. 네, 그거는 문제가 없을까요?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를 만약에 지자체 담당자가 와서 본다면 요거는 위반 사항으로 걸릴 수 있지만 내부까지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다가구를 낙찰받아서 운영을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만약 사무소 용도로 되어 있는 곳에 개인을 전입시킨다면 이거는 또 나중에 주거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사업자를 등록시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사업자를 이쪽에 내셔가지고요, 단기 임대 돌리시면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지죠. 그리고 그런 위험한 상황들에 노출될 일도 없겠죠. 이런 다가구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무소나 근린생활시설 용도가 한 층에 좀 형성되어 있는 이런 다가구 건물은 이렇게 운영하시면 됩니다. 꿀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층 이 사무소 용도로 되어 있는 층을 보면은요, 201호와 202호에 평면도상에 욕실이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아마 내부에는 욕실이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찰 준비를 하실 경우에 현장에 오셔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다른 호실의 임차인들에게 좀 탐문을 한다든지 해서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시면은요, 물론 해당 건물과 비슷한 연식의 건물들도 있지만 빨간색 벽돌, 와, 노후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해당 건물은 굉장히 깨끗하고 컨디션 상태 너무 좋고 임차인들이 굉장히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죠. 태연쌤, 그럼 이 물건의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이 세연쌤이 수익률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해당 물건은요, 2억대로 투자가 가능한 다가구 건물입니다. 서울의 투자금 2억대. 오, 이거 굉장히 희소성 있는 물건입니다. 자, 해당 물건은 감정가 18억 2,984만 2,440원이고요. 최저가 11억 7,109만 9천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이 물건은 낙찰을 17억으로 받았는데 미납된 사건이라고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차순위 되시는 분은 15억대로 입찰가를 쓰셨거든요. 만약 이 물건을 15억으로 입찰을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대출을요 80%를 잡았습니다. 신탁 대출이죠, 물론. 이율은 5%로 잡았고요. 그리고 해당 건물의 임대료를 500에 40만 원으로 잡았을 때 총 보증금 9,500만 원 회수할 수 있고요. 보증금 9,500만 원에 월세가 760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 관리비는 또 별도예요. 관리비를 7만 원으로 잡으면 관리비만 해도 133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뭐 해당 공과금 좀 내고요. 나머지 70만 원 정도는 또 부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럼 월세 760만 원에서 관리비 70만 원 정도 부수입이 난다라고 했을 때 830만 원의 수익이 나는데요. 입찰가를 15억 썼을 때 자, 이전 비용이 한 6,45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대출 80% 12억의 대출을 받으면 한 달에 나가는 이자 이율 5%로 했을 때 한 500만 원 정도 이자가 나갑니다. 초기에 들어가는 실투자금이 3억 6,45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보증금 9,500만 원을 회수하면요, 순투자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2억대라고 말씀드렸죠. 2억 6,950만 원의 순투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830만 원의 수익에서요 500만 원 우리 이자 내야 되죠. 나머지 330만 원의 순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가요? 너무 괜찮지 않나요? 서울의 다가구 투자금 2억대입니다. 와, 이런 물건 나오기 쉽지 않아요. 이 다가구 건물은요 19개 호수로 되어 있잖아요. 호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률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 저번에 대전 다가구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대전 다가구가 수익률이 훨씬 좋지 않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대전 다가구 물건이 수익률이 훨씬 좋았죠. 그런데요, 서울은요 매매 가격이 높잖아요. 집가 상승이 굉장히 잘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월세 임대료도 굉장히 높아질 곳이기 때문에요. 수익률은 대전 다가구에 비해서 굉장히 낮을 수 있지만, 하지만 나중에 시세 차익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요. 수익률은 앞으로 점점 더 올라간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경매로 낙찰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거 컨설팅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컨설팅 문의를 하시는데 저는 컨설팅 하진 않아요. 우리가 직접 경매를 공부해서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수익률도 극대화하고 시세 차익도 극대화하는 이런 재테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다가구 이런 물건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수요층이 계속 유입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래야지 임대료도 계속 올라가고 집가 상승도 계속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연 쌤, 그럼 이 물건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물건의 장점은 제가 한 4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9가구가 있다라는 거, 가구 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서울에 이렇게 가구 수가 많은 물건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에다가 감정 가격이 20억이 넘지 않았고요. 거기에다가 최저 가격은 11억대라는 거. 와, 이거 너무 매력 있죠? 두 번째는 2호선 신림역과 신림선 더블 역세권이 가까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신림선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까지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여의도에 출퇴근하는 이 사회 초년생들이요, 조금 저렴한 임대료를 내면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이쪽으로 마련하지 않을까, 그런 수요까지도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거.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이런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 장점은요, 이 주변에 동서남북으로 재개발 구역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해당 물건의 동쪽으로는요, 은천동 모아타운, 봉천동 재개발, 사당 소규모 재개발, 또 아래쪽 남쪽으로는요, 신림동 신소통합기획, 위쪽 북쪽으로는요, 상도동 14, 15구역, 노량진 재개발 구역까지 굉장히 이 재개발 구역들이 많아서 만약에 한 구역 한 구역씩 나중에 이주를 한다라면 이쪽으로 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릴 수 있다. 임대료 상승 확보한 지역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장점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 4번째 장점으로는요, 위쪽으로 7호선 장승배기역이 있는데요. 이 장승배기역 인근에 사업개발 계획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거죠. 일자리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많은 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는 거. 지금도 상도동 쪽에서 관악구, 다가구, 원룸 임대를 많이 맞추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도동 쪽은 비쌉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한 임대료를 내기 위해서 그쪽에서 또 이 밑에 관악구 쪽으로 임대를 많이 구하는 수요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죠. 수요가 계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장점으로 저는 꼽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아주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2억대의 투자금으로 따박따박 월세 받는 서울 다가구 물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나는 소액이라서 아직은 이런 다가구 건물 할 수 없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목표를 잡고 지금 빨리 소액으로 나팔나팔 하셔서 이런 서울의 다가구 건물로 따박따박 월세 받으면서 편안한 노후, 경제적인 자유 이루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오늘 여러분들 이세연쌤과 함께 한 걸음 성장하셨나요? 지금 제가 여기 촬영을 왔는데 벌써 여러 명이 임장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임장하시는 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도 춥다고 집에서 웅크리고 계시지 말고요. 현장으로 나가서 현장에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태연 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좋은 메시지 하나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까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과거와 현재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미래에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미래의 목표를 정확하게 잡으셔야겠죠? 자, 오늘부터 목표 설정 정확하게 하시고요. 하루하루 게을리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나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 하자고 이세연쌤과 함께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치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 너무 추워!